조선의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자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의 무대였다. 그 중에서도 왕의 하루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사극에서 왕이 수라상을 받을 때 상궁이 먼저 음식을 맛보는 기미와 탕약에 은비녀를 꽂아보는 장면을 흔히 본다. 단순한 궁중 예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와 벌이는 피말리는 방어전, 즉 조선판 과학수사의 현장이었다. 이 피말리는 방어전의 핵심은 단 하나, 음식 속에 숨어든 독약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왜 조선의 최고 권력자들은 이토록 독살에 병적인 공포를 느꼈을까? 당시 당쟁이 격화되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완벽하고 흔적 없는 방법이 바로 독살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최고의 법의학서 무월록에는 독살을 밝혀내는 치밀한 검시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시신의 목구멍에 은비녀를 넣고 씻어내어 색깔 변화를 보거나 밥을 뭉쳐 입에 넣었다가 닭에게 먹여 생사를 확인하는 식이었다. 왕의 밥상에 오르는 은비녀는 바로 이 서늘한 시체 검시 기술을 살아있는 국왕에게 매일같이 적용했던 최후의 생명줄이었다. 당시 독약에 자주 쓰이던 비소 화합물에 은이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시커멓게 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의 눈이 먼 암살자들은 늘 방어벽보다 한 걸음 앞서갔다.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교묘하게 뚫고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왕위에 머물렀던 임금을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있다. 바로 조선 12대 왕 인종의 죽음이다. 인종은 자신을 평생 죽이려 했던 계모 문정왕후의 지독한 견제 속에서 왕위에 올랐다. 매일 밤 자객의 위협에 시달렸음에도 인종은 계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인종을 벌레 보듯 하던 문정왕후가 돌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간식을 내어준다. 바로 쫀득한 인절미였다. 여기서 소름 돋는 허점이 발생한다. 왕의 모든 음식은 기미 상궁을 거치고 은비녀로 테스트를 해야 하지만 대비가 직접 자신의 처소에서 하사한 음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이 최고의 예의였다. 즉 철통 같던 기미와 은비녀라는 보안 시스템이 효도라는 도덕적 명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야사에 따르면 인종은 계모가 처음으로 베푼 호의에 감격하며 의심 없이 그 떡을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건강했던 왕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다 재위 8개월 만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둔다. 정통실록은 인종의 사인을 과로와 거식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야사는 문정왕후가 떡에 치명적인 독을 발랐다고 확언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인종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다. 나의 병은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니 절대 누구도 의심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어휘들조차 함구하게 만들었다. 정말 독살임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파헤치면 조정이 피바다가 될 것을 직감하고 스스로 죽음을 덮어버린 것일까? 인종의 끔찍한 죽음 이후 궁궐의 암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해진다. 권력자들은 은비녀가 반응하지 않는 신종독을 찾기 시작했다. 광물성 독약 대신 식물에서 추출한 천남성이나 투구꽃의 뿌리인 부자 같은 맹독을 사용한 것이다. 식물성 독은 은비녀를 까맣게 만들지 않았다. 아무리 철저히 검사해도 밥상에 오르는 반찬과 국물, 심지어 병을 고치기 위해 마시는 탕약조차 언제 숨통을 끊을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었다. 결국 조선의 왕들은 곁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온갖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밥 한 숟가락조차 마음 편히 삼키지 못했던 것이다. 왕의 삶은 과연 평탄했을까? 조선의 왕들은 천하를 호령했지만 정작 자신의 밥그릇 하나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 가장 나약한 죄수이기도 했다.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 매일 밥상 위에서 벌어졌던 은비녀와 독약에 숨막히는 생존 게임. 그것이 바로 승자의 기록이 감추고 싶어 했던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의 진짜 얼굴이다. 역사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지금도 묻고 있다. 과연 인종이 삼킨 것은 계모의 따뜻한 정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향한 차가운 살이었을까?